김종철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변곡이 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고됐던 변곡이었었죠. 내가 매매할 때 항상 알고 매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매매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의 이 장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은 제가 점심 방송의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방송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제 이름을 이렇게 치시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치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있죠. 여기를 쭉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미 제가 여기 점심 방송에 넣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종의 각도 체크다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틀 전에 여기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픽처와 디테일. 요거 잠깐만.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게. 자, 네, 오후장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 김종철 소장 통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이 내용에서 보면 이 제목에 빅픽처와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냥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제목을 딱 보면 요게 이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빅픽처의 그림과 디테일 중에서 일단 먼저 저희가 빅픽처의 그림은 향후 1년 동안이 가장 좋은 찬스다 그랬습니다. 벌써 그로부터도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1월달 지나갔죠? 그리고 2월달도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작년부터 앞으로 1년이 가장 좋은 찬스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다가오는 올해 11월달 여기가 변곡입니다. 11월 3일이죠. 여기가 큰 변곡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시장에 어떤 지진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선생님, 대통령은 누가 되면 유리할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누가 되든 여긴 대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친시장적인 대통령이죠. 그렇죠. 친기업 중심이고 월가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내에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사회주의를 표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월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보나마나 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친시장적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시장으로서는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령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 앞에 내용들 쭉 보시면 왜 그런지 나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게 더 가까이 오면은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래도 지금 가장 좋은 찬스는 바로 11월 이전이 가장 좋은 찬스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앞으로 1년이 가장 좋은 찬스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는 뭐를 얘기했냐면 작년에 2019년도에 여러분들 주가가 굉장히 하락기를 내려갔었죠.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 하락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심한 고문 하지 마라 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맞바람이기도 했고 굉장히 어렵다 했습니다. 대신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 1탄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 방송이 뭐였었냐면 하반기에 빅마켓 온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죠. 아마 그때 이후에 저를 찾아서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회원이 가입하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또 컴퓨터 회원이 가입해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반기부터 빅마켓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드디어 이제 장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11월 달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이 돈 벌기가 가장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게 바로 앞서 이렇게 강조를 했던 대로 이게 빅픽처예요. 항상 나는 큰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큰 밑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가가 내려왔어도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을 보면 지금처럼 매매하기 좋은 찬스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은 2번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난 다음서부터는 지금처럼 일일이 트럼프가 주시장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특히요. 트럼프의 장점이 뭐냐면요. 현재 주시장의 입장으로 주식쟁이 입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장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나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뭐냐면 즐기라고 그래요. 여기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즐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금을 넣어서 그 연금으로 주식 투자에 상당부 들어있는 401k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또 9월 달에 지금 감세액이 나오죠. 중산층 감세.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감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1월 달까지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물론 이것도 여러 개 예측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거야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 정말 자신 있는 거 뭐냐면 얘는 만약에 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박스에 있다 하더라도 내려가면 끌어올라가고 내려가면 끌어올라가고 그럴 거란 겁니다. 누가? 트럼프가요. 근데 트럼프에다가 이제 누가 가세가 됐냐면 시진핑까지 가세가 됐습니다. 왜요?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돼야 되고요. 지금 시진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내의 입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 이후에 시진핑은 다른 파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는 거 이미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베이다이어에서도 특히 공천당 쪽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쩌민 중심의 상하이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리커창 총리, 그 다음에 후진타오 중심의 공산당, 청년당, 그러니까 공천당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아시지만 리 원양의 사망 사건, 우한 안과 병원의 안과 선생이었던 이 리 원양이 가장 먼저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걸 알렸는데 이걸 통제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확산됐다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죠. 여기다가 이제 시민 기자들도 최근에 행방불명되고 여기다가 또 베이징대 교수가 이거 언론의 자유를 풀어놔야 된다. 그다가 또 행방불명되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조금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면요. 공산당이 지금 중국에서 공산당이 이렇게 독재가 가능하고 이게 통합이 가능하고 이게 가능한 것은요. 딱 두 가지 때문에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요. 군사력을 쥐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언론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언론이 풀려놓잖아요. 그럼 공산당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 이거는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은 통제가 될 거고 될 겁니다. Anyway, 주식쟁이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부적으로 악재를 닥치면 닥치죠. 예전에 트럼프가 탄핵 얘기 나왔을 때 이렇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은 트럼프 악재하고 호재를 맞는다. 그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때도 뭐라 하냐면 중국의 호재가 나와요. 최근에 중국이 주가가 꽤 올라간 거 아시죠? 이게 바로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되고요. 이 경제를 안다는 것이 뭐냐면 이미 작년에 하반기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할 때 이건 뭐냐면 경기는 안 좋지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만큼 돈빨 장세가 온다. 특히 글로벌 돈빨 장세가 온다 그래서 하반기에 빅마켓이 오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우리 한은 같은 경우도 금리 안 내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안 내린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금리 내립니다. 근데 몇 번이나 냈습니까? 무려 3번이나 미국이 금리 내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어떤 불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즉 경제 그래프가 경제가 바닥을 찍기 전에 먼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이 원리는 돈빨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알아도 제대로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대요. 주가가 경기에 선행한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지금 이런 날 저희 회원님들의 어떤 기초 튼튼.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행동을 못합니다. 제가 왜 알지 못하면 행동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미국 증시를 저희랑 같이 제대로 해봤던 분들은요. 벌써 미국 시장의 ETF가 퍼센트지가 80% 90%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30% 20% 그래도 땡큐인 거죠 이분들. 근데 아직까지도 매번 미국을 투자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입맛만 다시 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진정 아는 게 아닌 거죠. 무슨지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체화가 돼서 매매할 수 있게끔 하려면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은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반복은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게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픽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은 얘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이런 데 쭉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5천 몇 개가 클릭했는데 261명. 이분들은 아마 뭐라 할까요? 그 팬덤, 매니아 아마 그런 분들 겁니다. 아마 보기도 전에 좋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오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왔거든요. 뭐 요새 이제 건강 문제다 뭐다 해서 쭉 있는 걸 쭉 보고 또 뭐 국제 정치도 저도 유튜브에서 많은 상식을 갖다 가는데 이미 자주 듣던 그런 그 방송은 이미 저도 좋아요를 누르고 봅니다. 왜?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요. 오늘도 지금 볼까요? 오늘 아직 이제 처음 시작만 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 항상 이런 분들한테 감사드려요. 여기 볼까요? 여기 있구나.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뭐 상세 보기 들어갈게요. 한번 볼게요. 상세 보기 이제 지금 방송이 시작하는데요. 저희의 팬들 볼까요? 여기 좀 어디 있나요? 여기 이제 급락 이후 상승 시나리오 V장 바닥 공략하기 뭐 이렇게 이건 제목을 자기들끼리 아마 알아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모바일로. 이미 10%는 240명은 좋아요를 누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저로 인해서 이미 이걸 보고 계시거나 이미 내용을 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을 정말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몸에 약간 이상도 왔어요. 왜냐면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한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6시 반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잠을 아무리 못 자도 6시간, 7시간은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요새 제가 그래서 약간 수면 시간을 좀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믿고 듣는 방송 왜 그럴까? 이 내용이 여기 증거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꼭 가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분들 한번 쭉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디테일 얘기했는데 이 디테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바로 지금의 장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미 이 장이 위에 올라가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을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또 조정받고 올라갈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더 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가가 왜 조정받았는지 향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픽처와 디테일 중에서 빅픽처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기 쉽게끔 한 장으로 제가 이렇게 특집 방송할 때 한 장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죠.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보세요. 일단 먼저 빅픽처와 and 디테일. 먼저 빅픽처의 그림으로 본다면 이 빅픽처 그러면 여전히 앞으로 1년이 좋다. 왜? 세 가지 이유다.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이다. 돈 엄청나게 풀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은 4월달까지 레포시장에서 뭐 개입한다. 요새 보면 레포시장에서 뭐 조금 연준이 돈을 뭐 줄인다 뭔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가 오늘 지금 애플이요. 애플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애플의 악재가 호재를 났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제가 이때 장이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 저희 오래되신 회원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여기 신이시여 아직까지 우리한테 한 척의 배가 남아있으면서 한 달 동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엠파동을 여러분께 예고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이 앞에는 한 척의 배, 즉 한 달밖에 안 왔지만 여긴 제가 세 척의 배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대가 아니라 여기는 한 대가 옵니다 라고 했어요. 이름까지 얘기했죠. 여긴 빅토리아호. 여러분들 왜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빅토리아호. 그 노래 중에서 노래가 뭐더라? 무슨 저희 아버님이 많이 부셨던 노래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저 황해도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르는구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빠바밤 흥남부두에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맨날 그런 예를 듣고 뭐 자랐는데요. 나중에 국제시장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빅토리아거든요. 이걸 한 달 동안에 장해왔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세 척의 배가 이제 온다 그랬어요. 이때 기억나세요? 이때 이 스토리를 이때 애플이 중국에서 장사 뭐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장사 못하겠다. 너무 타격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너무나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뭐라 했냐면 이 낯선 남자에게서 바로 누굽니까? 낯선 남자 그러면 제롬 파일이죠. 새로이 패디 의정에 됐던 제롬 파일. 낯선 남자에게서 옛 여인 누굽니까? 바로 제닛 옐런이죠. 옛 여인을 향기를 느낀다. 즉 제닛 옐런이 2016년도에 2015년도에 금리를 올렸다가 연말에 저 뒤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쫙 알고 있어야 돼요. 꿰뚫고 있어야 돼요. 2015년 여기네요. 여기 2015년도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다가 장이 태풍락을 하죠. 이때 옐런이 2016년도 2월 달에 항복선언합니다. 우리 금리 안 올릴 수 있어. 올해 우리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도 있어. 여기서 항복선언하거든요. 똑같은 선언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갈 때 올해 애플이 나 장사 안 돼. 이거 큰일 났어. 이럴 때 바로 우리 저 회원님들하고 같이 또 제가 TV에서도 여기 이때 근처에 가서 보십시오. 아마 유일하게 이 급락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장은 석 달 옵니다. 아까까지 얘기했던 장이 바로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배팅을 들어갔던 겁니다. 수님 보여주세요. 항상 저희 방송은 팩트 방송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이게 이익을 올려드리고자 저는 이제 제가 사세 그러면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답들을 워낙 잘하시니까. 또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잘 따라오구나.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알았어요. 이게 알아는 듣는데 아직까지 자기과가 완전하게 체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뭐라 하냐면 저희 회원들이 실제로 앞에서 배팅을 쏠 테니까 쫓아오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레코드가 이 레코드입니다. 이거 실제 박 과장의 레코드라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SPXL이 기준이었는데 얘가 89%. 좀 더 공격적이면 제가 TQQ94라고 그랬죠. 나스닥이 97%고요. 그 다음에 다우가 41%입니다. 여기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고 있니? 아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게으르게 투자하십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뉴스 듣다가 누가 전문가가 이거 사세요. 그러고 잡주 같은 거 추천하면 파닥파닥 샀다가 또 꼭지에 물렸다가 또 물리면 내려가면 또 분석이 뭐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반토막 나오고 깡통 나오고 그렇게 매매합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내도이지 않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레코드와 팩트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께 진솔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벨벨 꼬여 있으면 자랑하는구나, 회원 모집하는구나. 아니요. 오늘은 혜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 모집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없잖아요. 근데요, 오늘은 제가 이게 유튜브용까지 같이 나가니까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매매하지 않아서 그렇지, 방송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 회원님들이 이미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조종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디테일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중방 패턴입니다. 아까 그 안에 가보면 다 중방 패턴입니다. 이거는 오늘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중방 패턴이 뭡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도 중방 패턴이 있고요. 저 앞에도 사실 중방 패턴이 있는데 여기 갖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 회원님들은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삼으시고요. 아직 비회원이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제발 알고 투자하는 뜻에서 이게 중방은 무슨 얘기냐면 기준선이 누워있는 겁니다. 원래 기준선이 상승이면 매수에다가 비중을 두고 매매하는 거고요. 기준선이 내려가면 매도에다가 기준을 두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기준선이 누웠으니까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뭘 따라 매매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파동선 따라서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것이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작은 것이 파동선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맨날 TV에 나와서 버터플라이가 뭐 저병입니까? 아니면 뭐 평형입니까? 뭐 무슨 형입니까? 라고 일부러 여러분께 사시는. 왜냐면 그게 인식이 딱 되더라고. 한번 올라갔다가 왜 수영할 때 보면 한번 위로 뿜었다가 또 밀수 들고 내갔다가 한번 고개 들었다가 내려갔다가 들었다 내려갔다 하죠. 바로 이것이 중방 패턴입니다. 중방은 방향이 중립이에요.
방향이 중립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좀 더 디테일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떤 특징이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직전 고점대 근처는 두드려 맞아요. 내려가면 직전 저점 근처는 주가가 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에이 소장님 여기는 돌파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얘가 주식이 딱 앞에 고점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 앞에 고점을 두드린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딱 가서 여기가 100포인트면 딱 100포인트 가서 두드려 맞겠습니까? 어떨 때는 90포인트에서 얘가 꺾일 수도 있고 좀 올라가서 110포인트에서 꺾일 때도 있겠죠. 어바웃 이 근처에서 주가가 꺾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 돌파가 아니에요. 근데 가까다 TV 보다면 이걸 고점 돌파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고점 돌파가 아닙니다. 고점 돌파는 어떻게 고점 돌파가 되냐면 보세요. 여기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골드로 주는 게 아니라 N자로 갔을 때가 고점 돌파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옆에처럼요. 볼게요. 이런 것들도 모르고 매매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N자로 가죠. 이때는 이건 고점 돌파한 겁니다. 얘는 그럼 한참 갑니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로 우연히 들어와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이런 분들은 설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회원도 계시고요. 특히 컴퓨터 회원도 계시고요. 컴퓨터 쪽에 있는 회원들의 실력은 최강이죠. 지금 현재. 그분들은 일일이 배우면서 하시니까요. 그럼 여기 이미 얘가 여기 주가 요 두 번째 날입니다. 요 두 번째 날 뜰 때 이미 여기 고점을 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미리 여기서 얘가 요날 요걸 보고서 얘를 열어놓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여기서 산 걸 그냥 여기서 때렸겠죠. 한 번도 제가 매도 신호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 여기서 뒤에 보니까 막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셔갖고 완급 조절하고 못 사시는 분도 여기 내려갈 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중방이면 주가는 직전 고점에서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게 60선에 대해서 여기 녹색이죠. 60선에 대해서 20이라는 얘기죠. 여기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눕는 게 20이면 5일선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공식과 이 공식은 똑같은 겁니다. 왜? 원리가 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 주가 원리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 왜 두드려 맞았는지 이따 먼저 패턴을 보면 그냥 나와 버립니다. 자, 보시죠. 이거 여러분들 오늘 주가 이렇게 빠지기 전에 또 얘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전에 얘는 올라가면 직전 고점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를 일단 발의 방향이 위에요. 볼까요? 양봉이죠. 얘도 올라가면 얘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우위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가 팔아서 주면 요 근처에선 던지고 왜? 얘가 조만간 조정받을 테니까. 다만 얘가 내려갈 때 다시 또 레버리지 사줍니다. 왜? 얘는 그냥 끝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 소장님 오늘 얘 왜 두드려 맞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주가가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 미국 시장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손님은 얘 고점 돌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실 이런 그림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그림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을 들어볼게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 똑같습니다. 조금 아까 미국 시장에서 했던 대로 보세요. 얘가요. 일단 먼저 얘가 오늘 얘가 두드려 맞게 된 그 모양을 보면 패턴상 두드려 맞았죠. 왜요? 직전 고점이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가 얘가 100이면 얘는 90에서 두드려 맞을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아까 미국 시장처럼 110에서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드려 맞아요. 됐습니까? 이걸 뭐냐면 중방 짚고 매도라고 해요. 이거부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외우진 마세요. 왜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할 테니까요.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골드와 데드가 되면요. 이게 올라가면 얘는 여기서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 데드를 줬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데드를 주면 이렇게 데드를 주면 이 주가의 운명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얘는 원상복귀. 이걸 원상복귀라고 그래요. 원상복귀가 돼요. 즉 데드 다음에 골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원상복귀되는데 여기서 두드려 맞아요. 여기서 두드려 맞고 가려면 N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조정이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나와야 할 조정이 오늘 나온 것 뿐이에요. 애플의 악재와 반도체 종목군의 하락으로 얘가 나온 것 뿐이에요.
아까 미국에서 보였듯이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었어도 조금 더 갔어도 어차피 조정할 거다. 왜? 이거 제가 점심 방송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얘는 조정받을 게 조정받은 겁니다. 다만 얘가 여기 원상 복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장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또다시 또 똑같이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여기서 이렇게 N자로 갈 수 있고 얘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대두준다 먼저 신화를 본다면 얘는 직전 고점까지 이제 가서 두드맞던지 아니면 얘가 역N자로 두드맞던지 얘는 그러니까 하방이라고 이렇게 이걸 하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면 대두준다면 얘가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길었었는데 이렇게 대두줬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게 올라갔다가 여기 골드를 안 주고 이렇게 꺾어지는 것이 이게 최악이었었어요. 이게. 그럼 얘는 여기 저점을 깹니다.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다 놨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얘가 나쁜 모양이 아닌 거예요. 얘가. 다만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미국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매매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볼게요. 잘 보십시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풀면 아마 한눈에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똑똑하신 분들은 한 큐에 제가 얘기한 걸 알아듣고 들을 거고요. 매매 경험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느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게 뭐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제 얘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잖아요. 깨뚫고 있잖아요. 얘는 깨뚫고 있어요. 흐름이. 자, 갈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대들 줬죠.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요. 얘는 여기는 60선에 대해서 20이 대들 줬잖아요. 그럼 얘는 운명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요. 하나는 얘가 대들 준 다음에 얘를 다시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꺾이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들었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두 번째 역N자 하방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중에 얘는 선택이 봐봐. 얘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역N자로 꺾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 어디가 예측 가능하냐면 얘 내려가면 떠요. 이게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걸 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시여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내려가면 뜬다는 건 예측 가능한데 여기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응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간 가운데서 5일선이 이렇게 쌍봉을 주면 꼭 때려야 된다.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요. 지금 이 내용은 카톡에 오래된 단골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듣고 계시고요. 또 저희 회원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유튜브에도 내용이 다 남겼을 겁니다. 이때 제가 이걸 뭐라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했어요. 통곡의 벽. 여기요. 이 밑으로 쭉 빠졌어요. 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신화 중에서는 하방을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보세요. 요번에는 다른 기법이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240이죠. 240 속에 아까 여기는 60이 옆으로 누는 기준선이고 20이 됐는데 여기는 240 옆으로 누울 때 뭐가 대대였냐면 60이 대대예요. 그럼 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떻게 해요? 직전 고점까지 가서 꺾어지든지 아니면 이 앞에서 역N자로 가든지. 근데 여기는 너무나 고맙게도 이게 역N자가 아니었죠. 240을 돌파하고 대드담이 똑같이 골드 줬죠. 그럼 원상 복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직전 고시에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는 역N자 하방, 여기는 직전 고점대까지. 어때요? 자, 그러면 다시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갈게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서 얘를 설명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길을 택했나요? 보시죠. 얘는 똑같아요. 그게 잘 보세요. 그게 20에 대해서 5가 대들 준 다음에 얘가 역N자이거나 직전 고점 가서 둘맞는 시나리오이거나 이 매매 기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60선 얘가 똑같이 20선 대신에 60선 더 클 뿐이에요. 60선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게 그겁니다. 20이 대들 준 다음에 똑같아요. 직전 고점 돼 가서 두드맞거나 여기서 역N자이거나. 근데 여기에 240입니다. 여기에 60이 얘가 대들 줬어요. 그럼 얘는 역N자이거나 직전 고점 가서 두드맞거나. 그럼 얘는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원위치를 택한 거죠. 여기 대들 준 다음에 이게 역N자가 아니고 고도까지 갔으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얘가 조정받는 것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게 오늘이냐 내리냐의 문제지 이거는 어차피 얘가 고점을 뚫으려고 해도 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걸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똑같아요. 아까 미국 시장에서 보셨듯이 그럼 얘한테도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찐꽁빵꽁인 거예요. 골드 데드 골드 데드. 어쨌든 내려오면 다시 또 뜹니다. 얘는 어쨌든 왜냐면 방향을 잡을 때는요. 골드나 데드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N자로 고점 돌파가 나오고요. 내려갈 때 역N자로 저점 붕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게 내려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면 어차피 뜨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은 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길게 보면 사실은 매수의 찬스인 거죠. 다만 어디서 쏠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근데 얘가 만약에 시세가 강하다 그러면요. 얘는 여기까지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여기 20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서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1번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N자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얘는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두 가지 신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내려가면 얘는 뜹니다는 건 이건 존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얘가 내려가면 뜹니다. 뭐 아까 뭐 신시요 한쪽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든지 여기서는 한 배가 옮대든지 이건 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이 뒤에 거는 예측이 아니라 이건 대응의 영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조차도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할 수가 없죠. 그건 그분들이 둔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른 쪽이 발달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3일 동안 얘를 연구했어요. 왜? 제가 LG 다닐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저희 부장님 것까지 제가 대신 운영해 둘 정도로. 전 제가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버는 줄 착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작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LG를 박차고 나왔는데 개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는 주제가 되면 돈을 못 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맹렬하게 지독하게 정말 치열하게 얘를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보듯이 보는 겁니다. 이미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시장을 아까 보셨을 때 조정받는다 더 간다 어쩐다. 하반기에 얘가 빅마켓이 온다 안 온다. 여기 5파동이다 뭐다. 이거 5파동이었잖아요. 제가 금리도 금리지만 파동상으로 봤을 때 얘는 5파동으로 얘가 주가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 뜬 거 아닙니까? 여기 항상 골드가 파동의 시작이거든요. 여기 1파 2 3 4 5 마지막 파동 마지막 파동 여기서 주가가 뜨는 겁니다. 다시요. anyway 얘는 항상 매매할 때 여러분들은 빅픽처와 디테일을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다만 이 조정이 밑창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냐가 문제이지 얘는 다시 떠야 되는데 이때 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얘가 두드려 맞을 때 얘가 이렇게 두드려 맞을지 이렇게 맞을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다시요. 미국으로 갈게요. 이 앞에 아주 좋은 이 선생이 여기 딱 있어요. 이게 이미 같이 했던 여기 같습니다. 보세요. 보시면요. 자 보시죠. 보세요. 얘가 골드를 줬잖아요. 그죠? 골드 준 다음에 얘가 여기서 N자로 갈지 아니면 내려와서 직전 저점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이 중에 직전 저점까지 와서 뜬 거고요. 여기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골드를 줬잖아요. 그럼 얘가 대들 주면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긴 대들을 안 주고 N자로 여기 다른 시나리오 간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대응의 전략이에요.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동평선이 어떤 각도로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이게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가파르게 빠져버리면 얘는 속칭 돌아오면 탑을 해요. 찐꽁빵꽁이 되는 거고요. 올라가는 각도는 가파랐는데 즉 급락급등의 V자 바닥을 줬는데 완만한 U자 바닥을 줘버리면 얘는 고점 돌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세의 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에서 먼저 내가 시장을 알아야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니까요. 얘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누가 봐도 V장이잖아요. 그죠? 5일선을 보시면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 하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로. 얘는 봐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얘가 그럼 얘는 이렇게 빠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건 모른다는 거야. 이건 대응의 전략인 거예요. 아셨죠? 무슨 일인지. 그래서 여기 조심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빠졌구나.
여기다가 이제 뭐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냐면 바로 해외 선물이었었어요. 해외 선물은 꼭 보고 계셔야 돼요. 해외 선물은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차트도 안 갖고 계시면요, 이미 그분은 절반을 갖고 매매하는 겁니다. 절반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거였었어요. 얘가 원래는 야간 선물에서는 소폭 플러스였거든요. 이 미국 시장이 안 열렸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얘가 밑으로 훅 빠졌었죠. 그래서 왜 이게 하락이냐 보니까 애플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문제 때문에 매출이 목표의 분기 달성이 어렵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밑으로 훅 빠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대로 얘를 끌어내렸고, 여기다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 시장까지도 주가를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은 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얘가 아직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보세요.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얘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났냐면, 연이 앞으로 얘가 11월까지 장이 움직였을 때 딱 11월 3일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11월 3일 이후에 주가가 꺾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딘가 미리 반영되고 미리 꺾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면 잊지 마시오. 앞으로도요, 20선 쌍봉을 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때릴 겁니다. 20선 쌍봉이면요. 그런데 지금 장을 보십시오. 그냥 러프하게 보십시오. 러프하게. 이것도 여기 좀 더 쉽게 보이는 차트를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20이 쌍봉인가요? 설마 이것까지 보진 않겠죠. 이 쌍봉이 모습이 여기가 아니라 저 꼭대기 어딘가 이 쌍봉을 주면 걔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무지하게 빠질 겁니다. 지금 그때는 돈 벌 방법이 없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 숏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지금 주가의 조정이 어떤 조정의 성격이냐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기 좋게 볼게요. 빅픽처. 앞으로 여전히 인력이 좋습니다. 왜요? 글로벌 유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바닥이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폴리티컬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내일이나 이제 주가가 이제 미국이 확 빠지잖아요. 확 빠지면 이제 또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웰한테 또 연락했다, 뭐 이런 얘기 또 할 겁니다. 왜요? 올라가면 자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트럼프는 주가가 빠지면 계속 제롬 파웰 보러 니들이 금리를 걷다가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그거 아시죠?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9월 왜 감세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11월달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어떠한 호재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4월달에 총선이 있죠. 뉴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수포 예산 책정해갖고 좀 경기를 또 되살려오는데 이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또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소비를 해달라고 나오잖아. 정상적으로 소비하고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길가에 가보십시오.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직 백화점에 가봐도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들 마스크 끼고 있고요. 분위기가.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1년이 여전히 좋습니다. 뭐가 빅픽처의 입장을 봤을 땐 여전히 1년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건 빅픽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로 가겠습니다. 디테일로 봤을 때는요, 얘는 어차피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여전히 1년이 좋다. 그 뒤에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 디테일을 봤을 때는 무슨 패턴이다? 중방 패턴입니다. 중방 패턴인 것은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일단 얘는 하나는 벌어놨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미 얘는 조금 아까 보셨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배우세요. 돈 없어도 무료 공개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제 강의가. 갖다 놓고 배우세요. 이미 실력은 입증됐잖아요. 종목도 1등하고요. 몇 번 얘기하지만 종목도 1등 했잖아요. 모바일 회원님들.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종목 한번 보십시오. 뭐 다음 카카오 쓰면 네이버 사라. 또 뭐가 있나요? DB 하이텍 이런 거 따블 나오고요. 그죠?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바일 쪽에 이미 내용들 다 있잖아요. 종합 이미 매일매일 검증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장중에도 간다 안 간다 그거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종목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도 올라갈 때 뭐 하나 챙겨줬어요. 아모텍. 이거 아모텍은 올해 유망주 3연방 중에 하나 했었죠.
여러분들 올해도 보세요.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연초인가 연말인가 제가 저 TV에서 올해 유망주 3개가 뭡니까? 3개 뽑아드렸죠. 그때 삼성 SDI, 아모테, 그 다음에 크리넨사이언스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왜? 4차 산업과 연결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갈 때 3을 챙겼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세요. 카카오 이런 거 한 60%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덕산네오 80%, 70%, 80%, 삼성전기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예요. DB하이텍 더블까지 나오고, 그렇죠? SKC 이건 저 KCFT 인수해갖고 카파포 쪽에 메리트, 삼성 SA, 그럼 삼성 SA가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얘 안 끝났습니다. 지금 얘 왜 쉬고 있냐면 테슬라가 쉬고 있어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을 바꾸는 주식이에요. 다만 올라갔으니까 가격상 조정을 받든 기간상 조정을 받든 무슨 조정을 받아야겠죠. 여기도 아무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종목도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이합까지 이벤트도 했고요. 참 참고로 오늘은 이벤트가 없습니다. 단 도대체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한 달에 22만 원으로 한번 들어오셔서 그래? 정말 내가 찾던 건가? 한번 와서 보시면 압니다. 결이 다를 겁니다. 결이. 그래서 이건 한 달짜리니까 이거 안내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거 22만 원이거든요. 1668에 4353 이걸 갖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은 V장 바닥과 2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지금 얘가 내려간 다음에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얘가 완만했으면 얘는 밑으로 급락이었는데 얘가 다행히 V장 바닥을 줬어요. 바닥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V장 바닥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U자형 바닥이 있습니다. 지금 얘가 필요한 것은 U자형 바닥입니다. 그 다음 2가지는 뭐냐면 또다시 얘가 급락을 주는 시나리오가 하나 하고 있고요. 그때 얘는 계속 당분간 계속 박스권일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악영향이 생각보다 깊을 것이다, 오해갈 것이다 할 때 얘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뜰 겁니다. 어쨌든 한 번은 뜰 게 남아있다는 것이 여기 있고요. 이것도 또 먹어줘야 됩니다. 확률이 높으니까요. 먹을 확률이. 이게 있고요. 2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완만한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N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대응의 전략이지 이걸 예측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 제가 TV에서 지금 어떤 자형 바닥이 나오는지는 그 무료 방송에서 점심시간에 있는 거 계속 방송한 다음에 뭐 한국경제TV를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이 2가지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니까 저걸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작았었죠. 자, 그 다음에 중방 패턴. 그럼 얘는 중방 패턴인데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면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급락, 그 다음에 무조건 급등 줘야 돼요. 어떤 주식이 급락을 줬는데 급등을 안 주잖아요. 완만하잖아요. 이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형상입니다. 주도주는 어떻게 올라가요? 급등을 주잖아요. 완만한 조정이죠. 이건 다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내려갈 때의 각도와, 그러니까 내려갈 때 각도와 올라갈 때 각도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각도와 내려갈 때 각도 항상 비교해서 어느 쪽이 우위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장은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줬어요. 그럼 얘는 1대1이에요. 한 번 매도가 이긴 거고 한 번 매수가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급락을 주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또 1대1인 거예요. 항상 앞에 것끼리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비긴 거예요.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시 또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완만하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급등을 줬는데 얘가 완만하게 빠졌다? 그 다음에 급등을 줘버리면 매수가 완전히 이기는 거죠.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이기죠. 바닥 찍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모르고 매매하는 당신, 그리고도 돈 벌기를 원하는 당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정받은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얘는 매도가 이긴 게 아니에요. 1대1일 뿐이지. 급락 급등 줬죠.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를 비교해야 되는데 각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데 완만한 조정의 각도. 조정은 상관없어요. 완만 조정 다음에 강한 턴. 그럼 얘는 고점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 뭔다면 여기만 골백번 여기만 계속 들으십시오. 급락급등은 지금 1대1인 거예요. 이 조정의 각도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바로 빅초와 디테일입니다. 하지만 얘는 여전히 앞으로 1년이 좋습니다. 이 1년이 좋다는 얘기는요. 무조건 주가가 고점 돌파한다? 그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모릅니다. 다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얘는 그래도 여전히 올라갈 수가 있다. 왜요? 여기 글로벌 유동성,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금융장세일 때가 장이 강한 것 같아요? 수익률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 실직이 좋아져서 올라간 장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강한 장세죠. 상승 곡선의 기울기는요, 돈 빠를 때가 더 강한 겁니다. 지금 마용성이 강남에 이어서 마용성에 이어서 왜 수용성?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어디냐? 요새 뭐 수원이 어딘가 뭐 집값 많이 올라갔다고 막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죠. 왜 갈까요? 그래요. 딱 하나요. 돈빨이에요. 근데 문제는 선거가 코앞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 놓여 있습니다. 왜?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시진핑의 위기. 뭐 그거야 조금 좀 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아낸 거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지금 민심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 보시면요. 중국 시장 조정받는 거 한번 보실래요? 중국 보세요. 중국이요. 보세요. 어떠세요? 조정받다가 뒤에서 또 살짝 올려놨어요. 중국이요. 이거 제가 몇 번 이거 올라간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거. 그죠? 강이 올라가죠. 각도 마음에 들잖아요. 얘 원상복구 됐습니다. 중국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들리는 뉴스는 시끄러운 뉴스만 들리고 시심이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왜 주가는 저러냐고요. 저게 바로 국제정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보면은요. 제목을 아예 그렇게 뽑아놨습니다. 여기 어딘가 여기 있네. 뭐 리원양 사망 이후 예상되는 일, 악체 노출과 반등 시도, 여기 V장 급등 다음에 기다리는 것들, 여기 어디 악재가 호재를 기다린다. 뭐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디 내용들이. 아니면 이 내용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 2020년대 돈 벌어야 될 이유,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국제정치와 경제, 이게 알아야 이게 빅픽처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맨날 보면은 뭐 움직였던 투기주들 중심에서 온 여기 가서 물려놓고 또 저기 가서 물려놓고 아마 그런 전문가들도 많을 겁니다. 수천 명이 온라인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뭔가 꼬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꼬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공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저희는 한 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있는 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그걸 중심으로 저는 저희 회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매일매일 시험 봐요. 자기 가냐 안 가냐 시시각각으로 시험 봅니다. 왜? 장중에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갑니다 안 갑니다 뭐 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고 게을르게 투자하면 내 돈이 안 됩니다. 다시요. 얘는 지금 이제 조정의 각도가 필요하다. 다만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조정은 이거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중방 직고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얘를 이해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희 회원들 수준으로 보면요. 저건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석 달 정도 되면 다 자연적으로 녹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고급 기법도 아닙니다. 모르는 여러분도 이상한 거죠. 이건 즐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장은 좋다. 특히 언제까지? 4월 혹은 6월 달까지는 얘는 내려갈 때마다 저점의 수준이 있다. 다만 지금 얘가 조정받는 각도를 비교하자. 조정받는 각도가 가파르면 얘는 다시 직전 저점대 가서 떠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 전에 주가가 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두시고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럼 조장님 얘가 갈 때는 다시 가면 어떻게 갈까요? 자 볼게요. 얘가 다시 가려면 항상 어딘가 위에 올라타야 돼요. 돌파는 매수고 붕괴는 매도예요. 자 미국 증시를 여기다 잠깐 끄집어다가 놓고 얘기할게요. 화면을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를 미국은 아까 어떻게 된 거냐면 60이 이렇게 있을 때 20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중방으로. 그럼 얘도 이렇게 조정받았겠죠. 그럼 맨 끝에 미국이 제가 앞에 있는 고점을 열어놓으시오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N자가 올라갔을 때 요 위에 이렇게 바디 크로스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캔들이 이걸 바디라고 이걸 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디가 크로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바디 크로스가 어디에 이 선 위에서. 그럼 얘가 가는 신호거든요. 그럼 얘가 다시 이제 소장님
얘가 다시 가나요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내려와다가 얘가 요 위로 다시 올가 반대로 요 위로 요렇게 꽂혀야 돼요. 요렇게. 그래야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분봉을 잠깐만 끄집어 볼게요. 분봉을 끄집어 보면 얘는 대들줬죠. 그죠? 얘는 이렇게 못 가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항상 뭔가 갈 때는 N자를 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틀림없어요. 얘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얘는 N자가 아니고 30분봉으로 보면은 아까 미국 중심보다 60선에 대해서 20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얘는 이렇게 또 안 빠집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 N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빠져도 들었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쫓아가서 때리는 건 안 좋아요. 들었다가 빠져야 되니까. 대신 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더라도 아까 이렇게 N자로 갔잖아요.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물론 저희 회원님들이야 걱정 안 하는데 초보님도 얼마나 알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미국 중시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얘는 골드와 데드로는 방향을 정하지 않아요. 중방이라 갈 때는 N자가 필요하고 이게 내려왔어도 그냥 안 빠집니다. 들었다가 여기 N자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N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냐면 이렇게 빠지면 좀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올라갈 땐 때려야 돼. 대들 주고 나면. 왜냐면 얘는 들었다 봐봐요. 대들 주면 얘는 둘 중에 한 가지죠. 직접 고쪽까지 가서 두드려 맞든지 이걸 했잖아요. 앞에 수없이. 아니가 여겐자로 꺾어지든지. 어쨌든 얘는 들어주면 꺾어지는 거니까 일단 올라갈 때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갔어요? 쫓아가면서 때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얘는 이제 다시 들어주는 과정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종목이 주도성 종목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 주도성 종목이 되냐 할 때는요, 그건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건요, 여기 황금 캔들이 다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냥 대충 볼게요. 보세요. 어떤 게 주도주인지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매매해요. 그 갖고 그게 돈인데 고만하십시오. 주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바에는 고만하십시오. 이거는요, 똑똑한 놈이 둔한 사람 돈 뺏어 먹는 게임이에요. 쉽게 머니 게임이에요. 게으른 사람 거 뺏어 먹는 겁니다. 주가 검진 원리도 몰라요. 자, 마치 카카오가 있네요. 이거 저 어디서 베팅한 거냐면요, 이거 여기서 베팅한 거잖아요. 모바일 회원님들 지금 듣고 계시면 4월달에 여기서 쏜 거 아닙니까? 여기 여태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그죠? 얘가 240 아래는 깡통 아니면 매집이 끝나는 건데 얘는 밑에서 60이 쌍받으니까 여기서부터 갖고 오는 겁니다. 특히 얘는 60N자 상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N자로 가요. 골드 다음에 이렇게 N자로 가야 얘가 가는 겁니다. 여기 N자가 보이죠? N자. 얘 이게 쌍봉도 아니잖아요. 얘는 내려가도 또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오늘도 올라갔네요. 얘 내려가도 또 올라갑니다. 이게 없으면 네이버라도 담아놓으죠. 이런 게 주도주입니다. 이런 게 주도주입니다. 이런 거요. 더전비죠. 이런 거요. 이것도 뭐 크라든 컴퓨터 그러면 이게 딱 더존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게 주도주입니다. 특징 보셨어요? 맨 끝에다가 봐봐요. 맨 끝에다가 더블 차트 씌워놨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게 이렇게요. 이런 거 쏠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요. 얘 오늘 실적 좋다서 올라갔잖아요. 얘는 올라가더라도 그냥 못 가겠죠. 이거는 N자를 줘야 돼. 이게 지금 역별로 벌어져 있죠. 꼬랑지 왜 달렸냐면 이게 정멸. 그러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요렇게 잊지 말자 유교가 돼야 돼요. 정별 뭐해야 돼요. 맨 밑에 60이 깔리고 그 다음에 20이 들어오고 이렇게 5가 가 있어야 얘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벌어져 있으면 그냥 먹고 올라가면 두대 맞아. 이렇게 제꼈다가 정별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얘는 이게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도 얘는 두대 맞아야 돼요. 이게 정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건 여기서 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봐봐요. 정별이니까 날아가죠. 참 이건 저희가 정말 많이 공략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뭡니까 저 수익률 대회 1등 했을 때 그때의 히어로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얘는 올라가는 거 보이죠? 정별로 모양. 여기 다 있어요. 자기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세가 가르쳐주는 방향. 이미 얘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얘가 이 안에서 나는 갑니다 그러면 가는 걸로 얘가 이미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매수가 다 나오죠. 자동으로요. 한진칼 이거 다 나오잖아요. 다 뿌려주잖아요. 저희는 컴퓨터 안에서. 저희가 더군다나 최근에 제일 많이 추천하는 종목 중 하나가 여기 세경 하이테크죠. 이런 것들이요. 그죠? 매번 추천하잖아요. 아무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애니찬스 한국사이버. 저희가 이 종목은요, 저희가 마티 넓어질 때, 여기 넓어질 때 여기서 세팅했던 거 아닙니까? TV에서 공개적으로. 얘가 넓어지면 이것은 성장주니까. 이거 넓어지면 성장주예요.
NHI 한국 사이버 없으면 KG, 이니시스 둘 중에 하나 사라고 했죠. 지금처럼 악재가요 오히려 영웅주를 만들어요. 2003년도 이후에 중국에는 영웅주가 탄생됐습니다. 알리바바가요. 야 이거 쇼핑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메르스. 우리나라 메르스 이후에 2009년도입니까? 메르스 이후에 뭐가 탄생했습니까? 쿠팡이 탄생했죠. 그죠? 지금 중국은요 갇혀 있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뭘 생각할까요, 사람들이요? 뭔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겠죠. 이미 그거에 대해서 미리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가장 중요한 게요 강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세트랙 아이 오늘 같은 날 무지하게 강했네요. 이거요 세트랙 아이요 이거 지금 저희 모바일 가꾸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세상을 바꿀 수 내가 가꾸는 종목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아니면 바꿔 타라는 게 참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건 산지 얼마 안 된 거죠. 세트랙 아이 맨 끝에 어딘가 보면요. 이건 어제도요. 여기 있네요. 세트랙 아이요. 여기요. 저는 이런 종목만 취급합니다. 저는요. 무슨 조리독강에서 조리독강 갖다가 추천하거나 또 무슨 뭡니까? 코로나 그쪽 가서 몇천 원짜리 그거 여러분들이요. 저희가 이미 추천 나가면요. 주가 적곡 뛰고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매도 그래도요. 매도 얘기 나간 순간 주가 폭락하면 못 팝니다. 저는 다 이런 종목만 합니다. 좋은 거 그냥 갖고 있을 거. 이건 어제도 얘기했네. 어제도 여기 보면 이건 저 탄력주 중에 이거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저는 세팅하는 이런 것만 세팅합니다. 아니 제트 플립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여기 다 있네요. 저희가 공략하는 건 이 중에서만 공략합니다. 이렇게 여기 다 있어요. 그럼 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보세요. 찬스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 종합이 급등을 주면 대형주가 가요. 우리가 그걸 수급장세라고 그래요. 시장의 성격은 둘로 나눠요. 대형주가 갈 때, 지수가 빵빵 날아갈 때 대형주 중심의 수급장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종합이 한번 꺾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가냐면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틈새 장세라고 그래요. 재료주 장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흐름을 타고 흘러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을 바꿀 종목에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결국 대박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박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주식이요? 세상을 바꾸는 주식이요. 세상을 바꾸고 인간의 미래를 바꾸는 종목이에요. 그걸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듣겠습니까? 수없이 공부해도 나중에 보니까 미국 시장 다들 따라왔겠지 하고 선생님이 앞에서 하나 둘 호락이 불고 있는데 뒤에 셋넷 할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개뿔.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앞에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런 레코드 말고도요. 다른 레코드도 많습니다. 저는 해외 선물도 하고요. 레버지 인버스도 하고요. 다 합니다. 다시요.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닙니다. 얘는 내려가면 다시 찬스예요. 얘는 정 빠지면 직전 저가니까 그럼 직전 저까지 나눠서 내려갈 때마다 제가 미국 시장 이렇게 얘기했죠. 길게 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미국을 잠깐 볼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히 이제 저희가 딱 하나만 하면 S&P 얘를 갖고 설명하죠. 어떤 얘기했냐면 얘가 내려갈 때 매수인데 어떻게 살지 모르면 이제 종가상 얘는 어차피 뜰 거니까 그럼 내려갈 때 여기서 한 주, 또 내려가면 여기서 또 한 주, 또 여기서 한 주. 제가 이것도 TV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시장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또 혹시 막 걱정하고 그러실까봐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뭘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일단 먼저 배워야 되고요. 볼게요. 배워야 되고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봐봐. 여기도 이게 내려갈 때 뜨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내려갈 때 여기 한 주. 100만 원. 여기 또 내려가요. 또 2주. 또 내려가요. 또 한 주. 어때요? 결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한 주. 또 내일 내려가. 어차피 내려가봤자 중반이면 떠요. 2주. 어차피 올라갈 때 사나. 마치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갈 때. 어차피 올라가야 됐어요. 단
위로 올라가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떴을 때는. 왜냐면 얘는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다시요. 분봉을 다시. 얘는 올라가도 이게 중방이 돼버려요. 보세요. 얘가 이게 데드 다음에 올라가봤자 이건 올라가봤자 이건 무슨지 알아듣죠. 얘가 여기 올라가봤자 이건 N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올라가봤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일단 줄여야 돼요. 대신 내려갈 때는 그냥 안 빠집니다. 이렇게 맥시멈 여기까지 중방으로 내려봤자 어디 칸칸이 나눠서 사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때 그 돈 아무거나 사지 말고 뭘 사야 되냐, 세상을 바꿀 종목에 배팅을 쏘시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초질관 얘기하죠. 제가 딴 데 갔다 온 적 있나요? 여러분들? 딴 데 갔다 온 적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애국 테마주라서 그런 거 추천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조리독 가면서 조리독 가면 추천합니까? 전 입만 열었다면 아까 보이시죠? 그냥 대충 지금 기억나. 카카오 갖고 있는 게 저희가 또 이게 없으면 제가 네이버 사라고 그랬고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것만 좀 해볼게요. 네이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뭐가 있냐 정대리. 아까 삼성전기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뭐가 있을까? 아모테. 지금 얘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건 또 계속해서 종목을 얘기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세트랙 아이 이런 것들은 신선하잖아요. 세트랙 아이. 그 다음에 맨날 2만 원 따면 NHN 한국사이버 이걸 아주 마르고 닳도록 한국사이버. 그 다음에 또 KG 인시스 등등. 이니시스. 하여튼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박 쳤던 거 이번에 뭐예요? 맨날 제가 반도체는 뭐라고 써요? 비메모리 DB 하이텍. 그죠? 맨날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그 다음에 2차전지. 왜냐면 친환경차가 뻔하잖아요. 눈에 들어온 거. 뭐 기타 등등 이거 다 뭐 여기 하여튼 이런 유예요. 속칭 뭐 여기 색깔과 다른 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한번 컨닝 한번 해볼까요? KH바텍 최근에 산 거네요. KH바텍. 그 다음에 나무신소재. 그 다음에 SKC코오롱. 뭐 솔브랜드. 솔브랜드 그 무거운 10만 원짜리 가는 그 주식이 50%가 얼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파도에서 LNF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뭐예요? 4차 산업.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여기다 베팅하십시오. 이게 어려우면 뭐를 사러 오냐면 여기에 ETF가 있습니다. 200 최근에 이거 수익 제법 났습니다. 이건 1배수라서 수익이 10%인가 밖에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0 IT 또 뭘 사요? 반도체 최근에 내려간 대로 어차피 반도체 내려갈까 올라갈 때 사라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사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 ETF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2차전지 ETF 이런 것 등등 얘들이 내려갈 때마다 결국 이쪽은 우리한테 어떤 매수의 기회가 있다. 다만 당분간 장세는 중소형주 지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당분간 장세는 이런 중소형 중심의 이런 장세가 된다. 그 다음에 뭐에다 투자해라? 세상을 바꿀 종목에 투자하라. 내가 한 번씩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료 인터넷 보면 전문가들이 몇천 명 된다 하니까 야 무료니까 개뿔 그게 무료면 좋은 겁니까? 내가 지금 생두인이 들어가고 내가 살게 자리 뜯기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세상을 바꿔 좋은 게 아니면요 걔들은 터세요. 올라갈 때마다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지금의 이 시장은 도차 있지만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얘는 중방 직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얘는 빠르면 내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신 내려와도 얘는 올라가야 됩니다. 대신 올라갈 땐 줄여야 된다. 왜? 올라갈 때는 얘가 완벽한 조건은 얘가 N자를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미국 시장 보셨잖아요. 한 번 얘기해도 안 되니까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무료라도 이렇게 N자를 줘야지만 고점을 돌파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도 떠야 되는 이유는 얘는 내려가도 얘는 역N자가 아니니까. 근데 대신 순순히 올라가면 얘가 N자일 텐데 왜 던집니까? 이게 올라갈 때 분봉을 열어보니까 분봉이 N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N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올라왔지 이렇게 이게 올라왔지 N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가다 이렇게 제껴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좀 줄여야 됩니다. 대신 얘가 내려갈 때 어디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디다 묻어야 되느냐? 4차 산업 섹터가 이렇게 타겟입니다. 막 올라갈 때 막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더가 스트레스입니까? 오늘 좋은 방송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한번 저희가 설명했지만 내가 이걸 꼭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 돌아서 20만 원 갖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잘해. 뭐 얼마나 잘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테크,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뭐 플러스 알파가 없이 한 달짜리를 모집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희 내공을 증식시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중방 패턴에 아주 뿌리를 뽑아놨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했던 방송들이니까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대로 쫓아오시고요. 또 오늘 내용이 좋다, 잘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오케이. 그건 또 저희 연구소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병학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사실은 거기 하다 보면 이렇게 돈들이 또 몇십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수강생들하고 저희가 영화도 보고 여름에 또 냉면도 사 먹고 팥빙수 사 먹고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딱한 강의인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글, 또 즐거운 글 많이 여러분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카카오톡을 보시는 분들, 또 뭐 저희 회원님들이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주식창에서 항상 여러분 봐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투게더 같이 갑니다. 고맙습니다.